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오후 12시 46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SEC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판사의 판결은 명확하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판사의 판결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송의 해결이라는 기대감으로 현재 XRP 가격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타 알트코인의 트렌드를 벗어나서 단독 상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업비트에서는 익명 주소로 2,600만 XRP, 하나로는 220억 달러 규모가 이체가 되었고요. 오늘은 또 약 2,300만 XRP, 하나로 190억 원 규모가 바이낸스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거래소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의 이동은 통상적으로 매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격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XRP 가격 상승에 대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는 XRP 투자자들은 강세장을 즐겨라 라고 트윗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몇백억 단위로의 XRP 이체가 대체 얼마나 큰 손이기에 가능할지 알 수 없지만 큰 손이 투자자라면 현재 상황을 호재로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현재 XRP의 소폭 하락이 미국 SEC의 현지 시간 18일로 예정된 비공개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의 실망으로 비롯된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 그런 종류의 비공개 회의는 SEC 내에서 루틴하게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혹은 회의가 어떤 이유에서 취소되었던 간에 그것이 리플과 SEC 소송의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리플과 SEC가 합의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일정 아젠다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혹은 이번 미팅이 있어야 리플과 SEC 최종 판결에 대한 대응이 있을 수 있었다면 그 미팅은 다시 조만간 소집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어날 것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 특히 신뢰할 만한 정보통을 제공해주는 호재 뉴스가 없는 비공개 회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되 지나친 기대감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탈중앙 예측시장 폴립마켓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확률이 6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17일 예정되어 있던 연설이 취소가 되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바이든의 사퇴 가능성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을 무조건 완주하겠다라고 했던 그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경선 포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대선 경쟁에서 바이든보다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만약 바이든을 대체할 후보가 필요하게 된다면 트럼프와의 경쟁에서 얼마나 표를 가져와 집결시킬 수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암호화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실현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와 함께 그리고 미국이 단지 암호화폐만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불을 위해서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 트럼프가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을지도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는 정치인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저 암호화폐를 지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두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후보자들의 과거 암호화폐 견해를 살펴봐야 한다. 그들의 근본적 가치를 알아보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느 편을 우선시할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 단지 암호화폐를 지지하겠다 이런 말만 믿어서는 안 되고 암호화폐를 둘러싼 생태계에 얼마나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암호화폐와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얼마나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더 우선시해서 편을 들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트럼프의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 또 중국과의 적대 관계는 암호화폐의 또 다른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밸런스 있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이 미국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한편 또 대만이 미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라고 최근에 비판했는데요. 이런 발언들은 만약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있으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의문을 던지면서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폭락했는지 그러한 경험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는 점 두루두루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로 또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현재 정치적 이슈와는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선 후보의 발언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으나 연준이 9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이후에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올림으로 인해서 상품비가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쉽게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더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두루두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에 의해서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미국 SEC에 승인을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 10종 중 9종의 수수료와 티커, 수탁자 등의 정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0.19%에서 0.25% 사이에서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수료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수수료의 경우에는 운용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가 더 가시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